어, 오늘 이제 그 주의를 그러니까 교과서 101페이지지 거기에 물체 기반주의를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사장의 심상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책을 조금 교과서를 좀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뭐라 그러나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실험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이 실험 왜 한 건지 이게 앞에 거하고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걸랑 그래서 교과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 교과서 이게 번역이 된 책이라서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읽어보고 질문이 생기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주의에 대해서 주로 시각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여기부터인데 그 앞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로 공간 정보에 주의를 주는 거 얘기를 했어. 그지? 왼쪽, 오른쪽, 뭐 아래, 위에 이런 공간에 어떤 주의가 가는 거. 되게 그래서 뇌에는 어느 부위가 관련이 있었냐면 오른쪽 뇌의 두정엽, 그지? 두정엽하고 왼쪽 뇌의 두정엽이 주로 관계가 있는데 주로 오른쪽 뇌의 두정엽 쪽은 되게 공간 주의를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영역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에 왼쪽 뇌의 두정엽은 물체 기반의 주의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물론 시각주의 그러면 여기 후두엽도 관련이 있어, 그지? 그래서 뭐 앞부분에 그 뇌파 연구나 이런 걸 보면 초기 자극을 보고 약 한 0.6초, 0.6초 정도의 여기 후두엽 쪽에 활성화 있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지, 그지? 그지? 예를 들면 너희 하나도 안 들은 것처럼 왜 그래? 불안하게. 93페이지에 교과서 9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있나? 사진이? 여기 보면 저기 지금 P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그게 여기에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왼쪽 위에 여기에 어떤 점이 나타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후두엽 쪽에 여기가 지금 활성화를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기반한 주의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런 얘기를 앞부분에서 주로 했고 또 물론 결합 문제도 얘기했었어, 그지? 지금 여기서 이런 포크 하나를 찾아내는 거는 되게 쉽고 여기서도 t를 찾는 건 쉽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t를 찾는 게 어렵지, 그지? 이유가 단순히 수평선, 수직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분석도 더 해야 돼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 어려운 이유가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결합 문제 때문에 그렇지, 그지? 그래서 트리스만 선생님이 실험한 거 보면 이렇게 뭐 그냥 수직선 요런 하나는 주의가 거의 가지 않는데 까만색이면서 수직선, 그러니까 까만색하고 수직선 두 개의 속성을 합쳐야 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결합을 요구하는 거 거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물체를 볼 때도 주의가 거기에 관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험 이거를 보면 베어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실험하신 걸 보면 지금 피험자가 해야 되는 건 이거야. 여기 돌출부가 같은 게 있으면 yes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같지 않으면 no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어서 yes라고 반응을 해야 되고 여기도 다른 판자지만 두 개가 있어서 yes라고 반응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고 여기는 두 개라서 no라고 반응을 해야 되걸랑. 그런데 지금 A 조건하고 B 조건을 비교를 해보면 A 조건은 얘가 하나의 판때기, 얘는 하나 판때기 이렇고 얘는 공간적으로 보면 이 둘이 같은 게 인접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만일에 공간 주의만 있다면
B가 A보다 더 빨리 판단이 돼야 돼. 그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근데 보면 같은 물체에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보다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건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본다든지 어떤 강아지를 본다든지 그러면 그 물건한테도 주의가 주어진다는 거지. 그 물건이 어디에 있지? 이도 주의가 요구가 되지만 걔가 뭐지? 라고 하는데도 주의가 요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이 그런 실험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그런 물체 중심의 주의가 있다는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쪽이 깜빡거려. 그럼 이쪽으로 주의가 옮겨지겠지, 그지? 그랬다가 다시 가운데로 옮겨와. 그런 다음에 이 깜빡이는 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 그러면 동일한 물체였던 곳에 주의가 가는 게 더 느려진다는 거야, 현상이. 그런 거를 주의 회귀라고 그러걸랑? 여기 지금 회귀 억제라고 얘기를 하걸랑? 그러니까 한 번 주의를 주었던 곳에 다시 주의를 주려고 그러면 더 어렵다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더 물체 위주의 주의에 더 적합한데 얘는 이 실험 내용은 조금 물체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고 오히려 여기는 그러니까 한 번 보았던 곳에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런 현상을 회귀 억제 현상이라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불응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신경계도 보면 한 번 발화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발화를 하려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가능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주의를 이곳에 주었다가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면 그만큼 오래 걸린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티퍼라고 하는 선생님이 실험을 두 개를 원래를 했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는 실험 2만 실려 있걸랑 실험 1은 안 실려 있고, 실험 1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여기 보고 있어. 그러다가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왼쪽에 있는 게 깜빡거려. 그랬다가 사라져. 다시 중앙을 보고 있어. 그러다가 이번에는 여기가 깜빡거릴 수도 있고 여기가 깜빡거릴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있다 여기 원래 깜빡거릴 때는 다시 올라오면 여기 아닌 데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현상이 주의 회귀 억제라고 하는 현상이야. 근데 그거를 실험 2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이게 회전을 해, 이쪽으로. 그러니까 원래 여기 왼쪽에 있던 게 이렇게 돌아서 여기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거지. 그러면 위치만 만일에 문제가 됐다면 주의 회귀 억제 현상이 위치만, 이거 지금 되는 건 위치였었잖아. 맨 처음 실험은 위치만 문제가 됐다면 얘가 이렇게 옮겨진 거는 관계 없는 거잖아. 위치 다른 위치에 있었잖아. 여기 있다 여기로 옮겨졌으니까 관계 없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의 회귀 억제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동일한 물체에 대해서 여기 오는 경우에 주의 회귀 억제도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간 기반의 주의 회귀 억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체 모양에 관련된 거하고도 주의 회귀 억제가 일어난다. 그게 실험 2의 내용이걸랑? 티퍼 선생님은 웨일즈 대학에 있나? 영국에? 되게 촌인 것 같아.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여러 해 전에 선생님하고 그쪽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루는 이제 되게 일주일간 하는데 수요일 날쯤 되면 피곤해. 되게 피곤해서 수요일 날 저녁 때 이제 뭐 그 사람들은 삼겹살 먹는 걸 바베큐래. 코리안 바베큐래.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바베큐하고 소주를 많이 먹었지. 그리고서 내가 노래방을 가자 그랬어. 노래방을 가자 그랬더니 자기네는 뭐 노래 못한다 그러고 뭐 자기는 안 한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는 서울이니까 내가 하자는데 니네 따라야 된다. 내가 영국에 가면 너희들 말을 따라야 되지만 여기는 한국이니까 내가 허스트니까 내가 하자는데 해야 된다. 그래서 주락인가 거기를 갔어. 여기 참사리길에 삼성통닭 있는 쪽 밑쪽에 지하 1층에 거기 갔어. 거기를 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노래방 하는데 사람들 아무도 노래 안 하지 뭐. 그래서 선생님이 한 3곡 정도를 한 것 같아. 근데도 뭐 분위기가 썰렁하고 그냥
한 10명 정도 외국인들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 애들 좀 있고 그런데 다들 썰렁하고 그냥 뭐 그냥 뭐 이러고 그냥 잘한다 뭐 이러고 박수 치고 그냥 뭐 이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야, 양주 한 병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500cc 하고 거기다가 양주하고 섞어가지고 폭탄주를 한 4잔 정도 돌렸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자 한 잔 더 하자 그래서 이렇게 돌고 그리고 4잔 정도를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술이 이제 오르지 않았겠어? 올랐는데 독일에서 온 젊은 그 교수가 있어서 걔도 천재 같아. 걔가 나와서 자기 YMCA 부르면도 되니? 와이나 그 굉장히 오래된 노래잖아. 그래서 걔가 나와서 YMCA를 잘 못하지 뭐. 막 그냥 뭐 목소리만 막 높여서 불렀어. 그랬더니 젊은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걔도 나와서 같이 부르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약간 나이 든 교수가 뭐 나도 하면 안 되냐, 뭐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와가지고 그 다음은 뭐 엄청나게 노래를 뭐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옥스퍼드 대학교 거기 심리학과에 그 선생님도 거의 노벨상급이야. 그렇게 연구를 잘해. 연구를 잘하시는데 이 양반은 아예 생맥주고 2000cc니 3000cc니 그왜 페이처 있잖아. 그걸 아예 손에 들고 마셔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계속 안 내려와요. 계속 노래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뭐 그냥 이렇게 뜨겁게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티퍼 선생님도 오셨었걸랑. 이 선생님 굉장히 순진하시고 뭐라 그래 이렇게 공부밖에 모르고 그냥 뭐 놀이 이런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은 뭐 와서 뭐 원더풀 데이, 뷰티풀 데이 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뽕짝이겠지 뭐. 한 60년대 노래쯤 되는 거겠지 뭐. 그지? 그런 노래 처음 들어봤어. 그런 팝송이 있는지. 뭐 그런 노래 부르고 막 그래서 잘 놀았어.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야. 나 저녁 여기 삼겹살 먹고 내려가서 했으니까 몇 시간 논 거니? 나 뭐 저녁 한 7시나 그때 1시간이나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8시나 한 8시 반경에 거기 주라기 여기 들어갔을 텐데 1시가 됐으니까 무려 한 4시간, 5시간 논 거 아니야. 야 이제 피곤하고 내일 또 해야 되니까 그 내일은 이제 오전에 관광을 원래 하기로 했었어. 서울 시내. 여기 이제 한국에 처음 오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일정도 그러니까 이제 가자. 1시니까. 그랬더니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내일 학교 일도 있고 그래서 나는 먼저 왔어. 1시경에 난 집으로 갔어. 그러고서 이제 오후에 이제 만났는데 오후에 이제 공부할 때 만났는데 어저께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뭐 몇 시까지인가 놀았대. 놀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놀고 그러고서 가는데 CJ에서 잤걸랑 저기 CJ 하우스 기숙사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그 미니스탑 같은 데 있지. 거기서 뭐 소주 같은 걸 사가지고 여름이니까 신문지 같은 거 깔고서 이렇게 앉아서들 먹더래. 그래서 자기네도 술 더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소주 몇 병 하고 사갖고 CJ 앞에 자기네도 종이 깔고 앉아서 해 뜰 때까지 먹었대 술을. 그 다음에 오후에 만나는데 티퍼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몇 가지 사실에 너무나 놀라웠는데 하나는 노래방 기기 그 가라오케 기기 그 쬐끄만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재밌게 논다고 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그게 왜 재밌는지. 근데 자기도 재밌대 하여튼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매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며칠 날 가라오케 가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며칠 날 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사람 두 번째는 자기 태어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게 처음이래. 자기는 되게 맥주 한두 캔 정도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하고 그러잖아. 그지? 외국 애들은 그러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막 폭탄에다 뭐 이상하게 막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 너무 특이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오후 3시까지 잤대. 그렇게 잠을 많이 잡은 것도 처음이래. 티퍼 선생님이 그러셔. 그러면서 자기네 동네 오라고 되게 조그만 동네인 것 같아. 근데 실험 내용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지. 우리도 저거 실험을 좀 했어. 그러니까 운동 특기자인 사람들하고 저게 주위의 어떤 유연성 같은 걸 측정할 수 있는 것 같걸랑. 그러니까 회귀 억제가 적은 사람이 주위의 유연성이 더 큰 거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운동선수들, 전문 운동선수들하고 여러분 같은 일반 대학생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실험을 작년부터 해서 했어. 근데 아직 데이터를 다 분석을 못해서 결과 아직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공간 중심의 주의도 있지만 그런 물체 중심의 주의도 있다. 주위에 되게 왼쪽 뇌에 여기 두정엽 쪽이 그런 물체 기반 주의를 통괄하는 일을 한다. 그런 거지, 그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각적 주의하고 지각주의하고
중앙주의하고 나눠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각에도 시각 따로 주의가 있고 청각에도 따로 청각주의가 있다 그랬지, 그지? 청각주의가 있는데 근데 얘들 모두에 공통되는 주의도 있단 말이지. 그 주의를 중앙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앙주의는 되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 전전두엽 쪽하고 대상회라고 하는 이 안쪽에 있는 조직하고 두 군데가 되게 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일을 했어. 하나는 뭐냐면 요 숫자 3하고 4를 더하면 세 번째 숫자가 되냐. 7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얘를 두 개를 곱하면 요 세 번째 숫자가 되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요게 보면 단일 과제라고 돼 있잖아. 얘는 단일 과제고 얘는 이중 과제인데 단일 과제는 이거는 덧셈만 한 거고 이거는 곱셈만 한 거지. 그 문제를 푸는데 곱셈은 1초 정도 걸렸고 덧셈은 한 0.8초쯤 걸린 거지. 덧셈이 더 쉬워. 그런데 곱셈을 하면서 덧셈도 하는 경우 둘 다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또 덧셈을 하면서 곱셈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서 그러면은 얘하고 가능 시간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그게 왜 나는 거냐? 중앙주의에 두 개가 다 로드가 걸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덧셈 할 때도 중앙주의를 써야 되고 곱셈 할 때도 중앙주의를 써야 되는데 그 두 곳이 다 걸려서 일종의 병목이 나타난 거지. 병목이 나타나서 하나 끝내고 다른 걸 하나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시간이 이만큼 걸린 거걸랑? 근데 요 옆에 거는 얘는 단일 과제고 얘는 이중 과제잖아. 그래서 하나는 소리를 듣고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 판단하는 거고 다른 거는 눈으로 보고 뭘 판단하게 한 거야. 근데 두 과제가 모두 다 너무 쉬워. 그러니까 시각 과제도 굉장히 쉽고 청각 과제도 굉장히 쉬워. 그래서 시각 과제도 중앙주의를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시각 그것만 쓰고 청각 과제도 중앙주의를 거의 안 쓰는 그런 과제였어. 그런 경우는 단일 과제 하나만 하는 경우나 두 개를 하는 경우나 거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각주의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면 중앙주의가 동원이 되고 중앙주의를 두 과제 같이 나눠 쓰는데 중앙주의가 갖고 있는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세퀀셜화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시에 병렬적으로는 안 되고 하나 한 다음에 또 다른 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일도 훈련을 많이 하면 중앙주의를 거의 안 쓰걸랑? 그런 걸 자동화된다고 그러걸랑? 그러면은 이런 병목이 나타나는 걸 피하는 방법이 뭘까? 연습이지 뭐. 훈련을 하면 자동화되면 중앙주의를 많이 안 써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는 이렇게 용량이 제한이 돼 있다 그랬잖아. 그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못 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각주의에도 개의 용량이 있고 그러니까 시지각 쪽에도 시각주의에도 자기의 용량이 있어서 그 용량을 벗어나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못 하고 하나 끝내고 그 다음 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앙주의도 마찬가지로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용량 안에서는 여러 가지를 써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용량을 벗어나면 초과하면 그러면 하나 하고 두 번째 거 다시 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의가 뭐뭐 있었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게 청각주의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시각주의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중앙주의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그렇게 지금 세 가지 종류를 얘기를 했어. 그런데 청각 쪽에는 주로 어떤 종류의 주의했었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이에 대한 주의 얘기했어?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저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지? 는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공간하고 관련된 주의는 했었고 왼쪽 귀에 들어오는 내용인지 오른쪽 귀에 들어오는 내용인지는 했었어. 그지? 시각주의는 공간주의 쪽하고 결합 문제하고 지금 물체주의하고 세 종류를 얘기를 했어. 그지?
그지? 또 다른 주의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각 주의 중에도 결합 말고 공간 말고 물체 말고도 더 있을지도 몰라. 너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더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게 우리 과학에서 알고 있는 게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요걸 보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글자의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뭐라고 해야 되니? 초록, 그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얘는 빨강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캣이라고 빨간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는 까만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단어하고 여기 글자 색하고 같아. 그래서 일치 조건이라고 돼 있어. 반면에 얘는 중립 단어야. 하우스는 뭐 컬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글자 색을 얘기를 하는데 하우스가 방해할 것 같지는 않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불일치 조건이걸랑. 그래서 옐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옐로우를 빨간색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빨간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빨간색 얘기하는 거하고 이런 경우 빨간색 얘기하는 경우하고 어느 게 빠르겠니? 가운데 게 일치가 빠르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거 빨간색이 느려지는데 왜 느려졌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옐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인식이 됐고 옐로우의 색깔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글자의 색깔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빨간색하고 지금 노란색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겠지 머릿속에서. 그지? 여기 전전두엽 쪽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겠지. 그지? 경쟁이 일어났고 이거 지금 노란색은 잠재워야 돼. 이니비터하고 빨간색을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느려지는 거걸랑 그런 거를 스트룹이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에 발견을 했어. 되게 여기 전전두엽하고 관련이 있걸랑. 그래서 여기 보면 일치 조건은 지금 이 조건이야. 그러니까 글자의 색하고 단어하고 같은 조건이고 역시 빠르고 갈등 조건은 지금 이 조건이걸랑. 이 조건은 굉장히 느리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런 방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중앙주의하고 관련이 있걸랑. 근데 이거를 이런 불일치 조건을 예를 들면 하루에 1시간씩 열흘 동안은 훈련을 했어. 그러고 났더니 방해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변환되는 거야. 거의 똑같아지면서. 그러니까 원래 불일치 조건에서 느려져야 되잖아. 근데 훈련을 했더니 하루에 1시간씩 열흘 동안 훈련을 했더니 불일치 조건도 마치 일치 조건처럼 빨라진다는 거지. 그런 현상을 연습 효과로 오르고 또 그렇게 빨라지는 것을 자동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동화. 그러니까 사람의 주의가 되게 이상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주의가 엄청 많이 요구가 돼서 굉장히 느리고 실수도 많고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고 이러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게 되면 그게 훈련이 돼서 그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자동화된다는 거야. 자동화되게 되면 주의 에너지를 거의 안 쓰고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화가 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걷고 있는 거, 뭐 팔을 올리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주의를 요하는 일들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웃어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걷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자동화가 되어서 나의 중앙주의를 거의 뺏어가지 않고 반면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겠지. 중앙주의를 많이 쓰겠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가능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특성이 있어. 여기 보면 왜 언더우드 이 실험 뭐냐면은 왜 왼쪽 귀에서 들리는 말을 따라서 해라. 그러면 오른쪽 귀에 들렸던 거는 거의 기억을 못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훈련을 얼만큼 하게 되면 주의를 주지 않은 귀의 것도 거의 처리를 한다는 거야. 응? 그런 게 자동화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골 때리지 않니? 책을 읽으면서 단어 받아적기를 동시에 2개를 시킨 거야. 얼마나 어려울까, 그치? 책을 읽으면서 뭘 받아적기 한다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지 않겠냐. 근데
6주 정도 연습을 했더니 두 가지를 다 하더라는 거지. 책도 읽으면서 받아 적기도 능숙하게 하더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단어 받아 적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불러주고 적고 이렇게 했었어. 그러다가 뭐 눈으로 보고 뭘 받아 적어야 돼. 예를 들어서 좀 바꿨어. 그러면 자동화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 똑같이 하는 거에 똑같이 하는 게 반복이 되면 자동화가 되는데 거기에 뭔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조금 달라지면 자동화 안 돼. 그럼 다시 그거 또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자동화가 돼서 대부분은 되게 편해. 우리가 인간이 되게 좋은데 안 좋은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자동화된 대로 하다가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일이 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래 한글 되게 잘 쓰잖아. 그러다가 MS 워드 쓰려고 그러면 헷갈려. 왜 그러냐면 동일한 뭐 파일이나 뭐 이런 건데 나는 아래 한글에 습관화되고 자동화돼 있어서 그렇게 쓰는데 MS 워드는 좀 다른 거라. 그러면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아져. 아예 내가 아래 한글 모르는 사람보다 아래 한글 아는 사람이 MS 워드 쓰려고 그러면 더 헷갈린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게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 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디자인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주의 깊게 그러니까 해야 돼. 어떤 뭐 버튼을 누르고 뭐 어떤 절차 같은 걸 뭘 거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냥 하는 대로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그렇게 하게 해서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주의를 좀 요해.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거고.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니? 타이핑하면서 읽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거 6주 하면 다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사실 게으르게 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지? 그런 능력을 많이 갖출 수 있어. 그지?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고. 그지? 저런 게 전부 다 중앙주의를 적게 쓰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지? 그러면 해야지. 저희 단어 읽기랑 그래프가 이거 보니까요. 그 자동화된 상태랑 그래프가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로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단어 같은 거를 막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도 약간 자동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단어를 배우는 게 자동화냐? 거의 그렇지. 매일 쓰는 단어들은. 근데 뭐 전문 용어나 그런 거는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연습한 횟수하고 관련이 있걸랑.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 단어를 뭐 1000번, 10,000번, 100,000번 이렇게 쓴 경우는 당연히 자동화되지. 여러분 지금 내 말 들으면서 선생님 말소리가 무슨 소리더라?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냥 들리잖아, 뜻이. 근데 사실은 나중에 좀 보겠지만 언어 부분에서 보겠지만 말소리를 하나 알아듣는 과정이 되게 어렵걸랑? 영어 리스닝 해봐. 얼마나 어려운가. 잘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 들으면서 그게 L 소리였나? R 소리였나? 이게 무슨 뜻이더라? 이런 생각해? 안 하잖아. 거의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그지? 근데 어려운 단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주의, 회귀, 억제 이런 말 나오면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주의가 굉장히 요구가 되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연습의 효과하고 관련이 있어요. 연습의 양하고. 그러니까 연습이 어느 이상 돼야지 자동화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주의를 요하는 놈하고 자동화된 놈하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하지. 만일에 매 하나하나마다 다 주의를 엄청 많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일의 효율성도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피곤해서 아마 못 있을 거야. 해외 출장 가는 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걸랑. 좋은 거는 가서 뭐 이색적인 음식도 먹고. 선생님 술을 좋아해서 되게 이제 요새는 뭐 영국에 많이 갔는데 영국에 왜 많이 가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어. 미국은 싸가지가 없어. 미국 가면 뭐 하이 기춘 뭐 see you later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데 뭐 음식점에 같이 가도 그냥 내 음식 가면 내가 내는 거고 객건 걔가 내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미국 애들은 그러잖아. 그지? 근데 영국에 가면 안 그렇단 말이야. 우리랑 비슷해. 그래 오늘은 내가 낼게. 그래서 뭐 푸지게 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좀 더 우리랑 비슷해. 유럽 애들이 더 우리랑 비슷해. 미국 애들보다 더 비슷하고 또 이런 것도 되게 기분이 좋아. 10명 정도 뭐 교수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내 영어가 잘 안 되지 않겠냐. 근데
하여튼간 내가 영어를 하면 난 겨우 그래봤자 뭐 햄버거 먹었다 이거밖에 안 되지. 햄버거 고기가 뭐 질겨가지고 뭐 게를 좀 더 익혔어야 되는데 뭐 또 냄새가 나서 양파를 좀 넣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 그냥 햄버거 먹었다 뭐 맛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듣기 얼마나 좀 무료하겠냐. 사실은 뭐 어디 햄버거는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해야지 재미있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손님이니까 10명이 같이 교수를 같이 안에서 먹으면 내가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조용히 딱 들으면서 지금 이렇게 손님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줘. 그런 다음에 무안할까 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질문을 한마디씩 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대꾸 없으면 굉장히 무안하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든 뭐 그 햄버거 가게가 어디 있었니? 뭐 이런 식으로도 하여튼간 어떤 식으로든 대꾸를 하는 그런 대답을 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분이 좋고. 근데 조금 꺼려지는 거는 가면 되게 연구회를 뭐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해. 매일. 그러면은 되게 첫날은 뭐 약간 시차도 있고 그래서 졸리고 커피를 굉장히 많이 먹걸랑 해외 출장을 가면 졸리니까 시차 이게 차이가 나서 잠 깨야 되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입이 빼쩍빼쩍 마르고 막 그래. 입에서 냄새 나고 잠 못 자고 그러면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기절할 것 같아. 막 잇몸도 막 붓고 침대에 누우면 그냥 드렁드렁 막 잠자고 막 그래. 그런 건 너무 힘들고 그래. 근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아무튼 대부분의 우리들이 하는 활동은 주의를 요하는 거하고 자동화된 거하고 섞여 있는데 자동화된 것이 절대 다수 많고 주의를 요하는 건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지? 좋지. 앞에서 저 그래프를 설명하실 때 밑에 직선은 이제 과제가 자동화된 다음이라고 교재에서는 그게 이제 색이 아니라 단어를 읽으라 그랬을 때의 반응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잘못 얘기했어. 미안해. 근데 자동화되면 저렇게 돼. 좋은 지적했어. 그러면 자동화 과정이 뭔가 습득하는 과정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 습득. 배우는 과정이 그냥 자동화되는 과정이라고. 배워서 잘하게 되면 자동화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습득해 가면 A, B, C, D 단계를 알게 되는데 그 과정을 자동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결과물로 얘기를 하지. 그치? 결과물로 얘기를 하지. 그럼 왜 평소에는 이게 중앙주의를 쓰던 게 어떻게 갑자기 중앙주의를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지각적인 어떤 주의를 쓰는 어떤 넘어가는 어떤 뭐라 그럴까 메커니즘 같은 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것도 좋은 얘기야. 너무 좋은 얘기인데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를 오버러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기억 그쪽에 가서 보면 여기는 이제 무엇을 배우게 기억을 하게 한 거야. 그래서 실수율이야. Y축은 틀리는 정도지. 그리고 여기는 학습 정도야. 그래서 예를 들면 1주 했고 2주 했고 3주 했고 4주 했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배우고 나서는 에러율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에러가 이렇게 많다가 한 2주 되면 벌써 뚝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가걸랑 거의.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는 주의를 요하는 거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이후에는 더 공부를 해도 에러율이 더 떨어지지가 않아. 어느 일정 수준에 있어. 예를 들면 99%를 맞추는 거지. 근데 1% 정도는 계속 남아 있어.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계속 뭔가 연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되게 그런 걸 오버러닝이라고 그래. 그러면 오버러닝을 하는 거는 그러면 저게 자동화되는 과정인데 소용이 없는 거냐. 지금 이런 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그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네이처에 나온 용어가 저기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 무엇을 배우게 되면 그 새로 배운 것을 담당하는 뇌 쪽에 그 스파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막 있고 여기 이렇게 세포체가 있고 액선이 있고 끝에 오면 터미널 버튼이 있고 여기 틈 있고 여기 또 덴드라이트 이렇게 막 있고 그 다음 이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스파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생기는 잔가지 같은 그런 뇌 세포 같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훈련을 한다고 치면 손가락을 담당하는 여기 프라이머리 코텍스의 그 영역인데 거기에 덴드라이트에 이런 조그만 것이 생겨 훈련을 하면. 그런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9개가 생긴단 말이지. 그런데 어떤 집단은 4주 정도를 했어. 어떤 집단은 2주를 했고. 그럼 2주 하는 집단하고 4주 하는 집단하고 개수는 비슷해. 9개인 거는. 그런데 훈련을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났어. 훈련을 안 하고. 그러고 나면 이 9개가 사라지걸랑? 사라지는데 2주 한 집단은 예를 들어서 6개가 사라져. 그래서 3개만 남어. 그런데 오버러닝을 한 집단은 6개가 안 사라지고 3개만 사라져. 이런 효과가 있어. 답이 다 안 된 것 같다 느낌에. 왜 그런 거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현상을 저런 게 있는 거는 아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동화된 거니까 여기는 주의를 적게 줘야 되고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주의를 많이 줘야 되고 이런 게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거겠지, 그지? 그런 게 내 생각에는 전전두엽에서 그런 일을 할 것 같고 전전두엽에서 할 것 같고 통화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지. 전체 통과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모니터링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네가 모르는 거니까 세심하게 봐야 되고 그게 여기 쪽에 있다고 좀 믿는 거지. 근데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모르지 사실. 제가 저기 어떤 오버러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화 어차피 2주를 해도 자동화는 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자동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모르지. 그래 어쨌든 됐다고 쳐 그래도. 그러면 이제 더 그 오버러닝을 하면 할수록 어떤 자동화는 된 건데 어떤 자동화의 어떤 퀄러티가 더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스파인의 어떤 그렇지. 강도도 그렇지. 적어지고. 퀄러티가 더 좋아지는 거지. 근데 이게 과학이 다 그래. 그러니까 원래 과학에서 하는 게 인과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거잖아.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원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원인을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저 스파인 얘기했는데 스파인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또 궁극적인 설명이 아니야. 그 스파인을 다시 또 쪼개보면 저건 뭐 단백질이나 뭐 이런 걸 거잖아. 그럼 단백질 수준이 또 내려가야 되고 단백질 수준으로 내려가면 또 그다음은 뭐 전자나 이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약간 조금 순환론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요 자체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네. 사실 뭐 여기 두 정엽에서 공간 주의를 통활한다고 하는 게 어떤 원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물으면 또 글쎄 거기서 어떻게 될까? 1번 신경이 어떻게 켜지고 2번 신경 뭐 이런 식의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치? 약간 순환론적 그런 게 좀 있지, 그치? 미안해,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해줘서. 또 뭐? 주의가 이제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훈련을 거치면은 자동화되는 거라고 이렇게 다르게 책을 읽는 행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책 컨텐츠의 내용 자체 난이도가 또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어떤 내용을 읽는 훈련을 계속 하면 뭐 난이도가 어려운 내용이라도 좀 더 빠르게 써야게 된다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자동화가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동화가 되는 주의의 범위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돼. 거의 모든 게 다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책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게 되잖아. 그렇게 하는 절차는 자동화가 되는데 책의 내용이 만일에 똑같은 내용이었다면 그 내용도 자동화가 되지. 근데 매 책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그거는 자동화 안 되지. 그러니까 책을 읽는 어떤 습관이나 눈동자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자동화가 되겠지만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거는 자동화가 될 수가 없지. 근데 똑같은 책을 계속 만일에 본다면 그건 그것들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동화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같은 절차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이 돼야 돼.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좀 달라지면 자동화 안 돼. 그러니까 몸에 무슨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자동화시키려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을 계속 해야지 그 일에 한해서. 그래서 루프가 생긴다고 그래. 루프가. 그러니까 어떤 게 탁 촉발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나머지 것들은 추측이 되는 거야. 그런 게 자동화야. 사실 저런 중앙주의가 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기도 하걸랑. 113페이지 교과서 가보면 여기에는 안 만들었는데 여기 있나? 여기에는 그림만 있네. 113페이지에 거기 표 3.2를 보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였걸랑. 112페이지에 그림 3.26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과제를 시킨 거야. 원숭이하고 사람한테. 여기 숫자 몇 개 있어? 3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3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이 개수 3개가 일치가 돼. 마치 아까 컬러 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쓴 거와 비슷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3을 이렇게 4개를, 이건 4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걸라? 이런 경우에는 컨플릭트가 생기지. 3이라고 하는 숫자 아이덴티티하고 숫자의 개수하고. 그래서 저런 종류의 과제를 원숭이하고 사람한테 시켰어. 근데 봤더니 그 교과서 113페이지에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테이블에 그러니까 원숭이 거에 교과서 여러분 폈어? 거기에 테이블 3.1에 원숭이 결과에 비일치된 숫자 거기에 73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27%의 에러를 범했다고 그래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밑에 건 인간 건데 비일치된 숫자가 거기 보면 3%밖에 안 돼 에러가. 근데 그 기능이 전두엽의 기능이라고 그러걸랑. 여기 도술 레터럴 프리프론털 에어리어. 그 에어리어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영역의 차이가 크게는 안 되는 거야. 그 영역의 차이 크기만큼 에러가 적게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전두엽이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높은 지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을 다른 동물하고 구분짓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 주 일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더 해도 돼. 많이 해도 돼. 그럼 궁금한 거. 몇 개인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컨디셔닝 같은 거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뭐가 숫자 같은 게 뭐가 3개 나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3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가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컨디셔닝 실험을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지 않을래? 여기 교과서 여기 있으니까 한번 너무 찾아보면 절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숭이한테 저런 거 하려고 그러면 훈련을 시켰어야 되지. 그러니까 훈련 시키려고 그러면 조건화식으로 훈련을 시켰을 거고 그런 건데 좀 구체적인 절차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 이 책만의 그거 가지고는 다 모르겠네. 아까 여기 형태와 색일치 조건에서 이게 그 앞에 거지. 학습을 하면은 불일치 돼 있는 것도 이제 꽤나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일치돼 있는 것,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래 일치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때 뭐 시간이 이전보다 더 많이 걸린다던가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 그런 거걸랑 그러니까 아까 레드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단어가 뭐 자주 쓰이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덜 쓰이는 단어도 이런 식의 다른 그런 어떤 혼합 변인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은 빨강색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양은 파란색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야. 피험자한테. 그런 다음에 여기 모양에 색깔을 입혔지. 그래서 요게 빨강 모양이라고 갖춘 거에 빨간색으로 찰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찰 수도 있지. 파란색으로 차게 되면 새로 배운 그런 모양하고 지금 색깔하고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훈련을 여러 번 했더니 아까 스트롭 효과 없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지, 그지? 지금 그런 내용이걸라? 근데 네가 질문하는 거는 너가 질문한 거는 이거 전 페이지인데요. 이거 전 페이지에서 이게 학습을 하면 이제 불일치가 되는 것도 요게 이렇게 떨어지지.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학습을 하면은 원래 일치는 이제 반응 시간이 되게 빠르지. 불일치를 학습을 함으로써 일치를 그 말하는 반응 시간이 증가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얘를 학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일치가 마치 불일치처럼 돼서 그러지 않겠냐? 안 그렇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상반된 그런 것들을. 근데 이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된 스톱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 통제 때가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게 단순히 피험적으로 어떤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건지. 사실 통제 조건은 특별히 훈련을 하지는 않아. 그런데 되게 약간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게 좀 있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저런 스트룹에 대한 효과를 안 하지만 실험실에 와서 무언가 하는 거지, 같은 시간만큼을. 그런 경우에 실험실에 박사님이 불러서 무언가 시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대개는 빨라져. 그래서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래프하고는 약간 좀 내용이 상반되지 않나요? 아까 어떤 거하고?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일치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두 번째 슬라이드 통제가 이거걸랑 중립 조건. 얘가 일치 조건이고 저게 통제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걸랑 중립? 그러니까 일치 때가 더 빨랐잖아요. 그렇지, 더 빠르지. 다음 슬라이드 그 시험에서 보면 오히려 통제 때가 더 빠르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디가 더 빨랐지? 여기? 요거? 요게 좀 더 빠른 거. 글쎄, 저건 뭐 실험에 내 생각에는 significant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치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507 밀리세컨드였으면 통제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500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의 뭐 무선적인 에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들이 되게 꼼꼼하구나. 저 일치라는 거는요. 이게 형태랑 색이랑 둘 다 있잖아요. 그렇지. 통제는 하나만 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통제가 빠른 거 아닌가요? 뭐 글쎄. 뭐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는데 딱 그렇다고 얘기는 못 하겠다. 거의 랜덤 에러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심상 간다 이제. 좀 읽어봐. 여기가 그러니까 4장하고 5장이 지식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걸랑.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무언가 배우면 머릿속에 남게 되잖아. 근데 그 남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 남는다고 그래. 하나는 의미 중심의 그런 기억하고 또 하나는 심상 중심의 기억이라고 그러걸랑.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억은 사실은 의미 중심의 기억이야. 대부분은 그런데 심상적인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식 중에 심상에 해당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여기가 되게 이제 80년대에 논쟁이 있었어. 논쟁이 있었고 그게 한 90년대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었는데 두 부류의 학자가 있었어. 그래서 스탠포드에 있는 매틀러나 쉘포드나 이런 교수님들하고 하버드에 계신 선생님하고 이쪽은 인간의 기억 속에 인간의 지식 속에 의미 말고도 심상에 해당되는 게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었고 반면에 이제 MIT에 있는 필류신이나 핑커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다 의미로 된 것밖에 언어 의미로 된 것밖에 원래 지식이 없는데 심상은 만들어진 거다. 원래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의미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두 그룹이 굉장히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실험 증거를 내놓으면서 논쟁을 한 15년 가까이 했었어. 그래서 여기 4장에 지금 쓰여져 있는 거는 심상이 있다. 그리고 심상이 이런 특성이 있다. 에 초점이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심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기 호랑이를 여기 한번 보고 여기 봤잖아 여러분. 눈 감아봐봐. 머릿속에 호랑이 떠올라 안 떠올라? 호랑이 눈을 뜨고 있었어? 감고 있었어? 눈을 뜨고 있네, 그지? 그러면 호랑이 줄이 몇 개 있었어, 거기에? 얼룩줄이? 이런 게 심상이야. 그러니까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 보고 있지 않은데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런 걸 심상이라고 그래. 또 얘를 애날로그 표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걸라? 그러니까 디지털 표상하고 그러니까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있고 없고의 문제야.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0 아니면 1이야.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고 이런 식의 정보고 되게 의미가 그렇걸라. 언어의 의미가 또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고 이런 식으로 나뉘는 정보가 되게 디지털 정보고 애날로그 정보는 마치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화상세포로 나타낼 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상세포 얘를 껐다 켰다로 나타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제일 쉬운데 옛날에 왜 그 CD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음반 같은 거 보면 그 왜 이렇게 동그란 그 플라스틱 판에 바늘 침 이렇게 와서 듣던 그걸 뭐라 그러니 LP판이라 그러니 그 판은 왜 먼지 같은 거 이렇게 묻으면 소음이 나지 찌직찌직 그래서 왜 듣기 전에 이렇게 잘 닦고 그러고서 올려놓고 듣고 그랬잖아, 그지? 그리고 먼지가 끼면 지직 소리가 나는 게 왜 그러니? 그 음반에는 그 깊이 파인 것도 있고 얕게 파인 것도 있고 넓게 파인 것도 좁은 것도 있어. 그거를 바늘 침이 읽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의 소리를 그 판의 실제 모양으로 지금 나타낸 거야. 그런 게 애날로그식으로 음악을 녹음을 한 거고 반면에 여러분이 요즘에 듣는 디지털 CD는 어떻게 돼 있니? CD는 예를 들어서 20개의 숫자 조합이 있는데 0하고 1로만 되어 있어. 그래서 20개의 유닛이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유닛은 1이고 2번은 0이고 3번은 0이고 이렇게 해서 20개의 유닛의 조합이 생기잖아. 0, 0, 0, 0, 0, 1, 1, 1, 0, 0, 0 이런 식으로 조합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 조합은 바이올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에 해당되는 거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된 거걸랑 그거는 디지털 식으로 정보를 나타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음악을 그러니까 녹음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그지? 그래서 왜 요즘에 다시 또 LP판 그런 거 다시 많이 듣잖아, 그지? 더 소리가 더 뭐라 그러지? 조금 더 리치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다 그러고 좀 더 부드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런 얘기들 하잖아, 그지? 왜냐하면 애날로그로 한 거는 숫자로 나타내는 거 숫자로 나타내는 거 끝이야, 그거로. 근데 애날로그는 그 섬세하게 그만큼 깎은 것들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숫자 조합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섬세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제 배웠는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올 때에 이런 애날로그식으로 실제 외부에 있는 대상이 마치 머릿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식의 표상은 저장 방법은 애날로그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언어 지식화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소주를 먹었는데 소주가 되게 독했어. 이런 거는 완전 디지털식이걸라? 근데 뭐 이렇게 쓴 맛이 막 혀에서 느껴지고 막 이렇게 넘어올 것 같고, 이런 거는 심상에 해당되는 거지. 조금 구분이 가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이렇게 체계화될 때 그런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 인간 뇌에는. 심상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쪽에서는 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은 이런 시각심사 진짜 있다. 그런 쪽의 주장이고, 다른 쪽은 노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언어 의미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가짜로 만들어낸 거야. 이런 식의 주장이 있는데, 지금 책에서는 시각심상이 실제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그래. 약간 내가 사실 좀 아파. 좀 그래서 약간 좀 뒤숭숭해. 감기가 좀 들었나 봐. 요새 약간 독한 것 같아. 나 잘 안 걸리는데. 금요일 날 연구회의 한 10시 반까지 했는데 목이 탁 막히고 되게 아프대. 아프고 아직 다 안 났는데 약간 그래서 머리가 조금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잘 정돈이 안 되고 조금 그래. 그래서 강의하는데도 조금 그런 게 있네. 롤렌이라고 하는 이런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하나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 마치 의성어 같은 거, 뭐 뚝딱뚝딱, 뭐 쨍그랑, 뭐 이런 의성어 같은 단어를 생각을 해보라 그랬고, 그러면서 그 단어를 생각하는 동안 뇌를 찍은 거야, MRI 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니네 집 가는데 그 골목이 어떻게 생겼니?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우리 집 가는 골목을 생각하는 동안 뇌를 찍어본 거야, MRI로. 그랬더니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는 내가 언어로 무언가 생각을 할 때 활성화된 뇌의 영역이고,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는 우리 집 골목길을 내 머릿속 생각할 때 떠오른 거였걸라. 그러니까 여기는 디지털 쪽이고 여기는 애날로그 쪽인 거지. 그래서 보니까 뇌에서 실제 심상 그런 처리를 할 때 언어하고는 다른 영역이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그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저장이 돼 있을 때 언어적으로 된 것도 있지만 이런 심상 그런 것도 실제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지. 그지? 여기가 뭐였지? 여기가 두정엽 쪽이야. 왼쪽 뇌 두정엽이니까 아까 주의 쪽 거기를 해보면 오른쪽 여기 두정엽은 뭐였었지? 공간 주의를 담당하는 데 있었고, 왼쪽 두정엽은 뭐였었지? 물체 주의를 담당하는 데 있었지. 그러니까 길의 모양 같은 거를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물체 관련된 여기 뇌가 활성화됐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 그지? 그리고 이쪽은 시각 메모리 쪽이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왜 사람의 얼굴만 알아보는 퓨지폼 자이러스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 그게 요쯤에 있걸라. 요 밑에. 그지? 그러니까 이런 데가 활성화되는 게 이렇게 맞지, 그지? 리즈너블 하지. 반면에 여기 브로카 에어리어는 이거 뭐였었지? 말하는 센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드는 센터고, 베르니케 에어리어는 뭐였었지? 말을 알아듣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했지? 이런 거. 그런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뇌에서 그러니까 심상 정보도 실제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증거고. 이거는 산타라고 하는 교수님이 오래전에 77년이니까 되게 오래된 실험이지. 그러니까 지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2013년도 1학기에 인지심리학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들어 강의를.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되게 쫀쫀하게 안 내면 성적 차이를 내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냥 꼬질꼬질하게 시험 문제를 냈걸랑? 요번에도 그럴 거야. 왜냐면 너희가 다 잘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상이 뭐 의미 기억과 다른 거를 뭐 논하라 그러면 다 잘 써.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산타의 실험 결과를 논하고
그 연구에 대한 뭐 절차 뭐 이런 걸 기술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냈어.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이 아마 여기를 못 봤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시험이 이제 끝나고 학생들이랑 뭐 맥주 한잔 먹으러 갔걸랑 인지심리학 듣는 학생들이랑 그때 어떤 남학생이 이놈은 산타 때문에 자기 망했다고 자기 이 부분 빼고 공부 안 했는데 선생님이 산타에 실험 그거 왜 했는지 실험 절차가 뭔지 결과가 어떤지 걔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논하라고 내가 냈걸랑 그래서 산타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걔는 이름이 산타야. 그래서 뭐 가끔 언제 메일이 왔는데 선생님 저 산타입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이 왔더라 취직했다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절차는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먼저 이렇게 여기 도형이 있어. 삼각형, 동그라미 이렇게 네모. 근데 이렇게 공간상으로 배치가 됐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스커가 있고 이 매스커는 왜 쓰냐면 감각 기억에 남아있는 놈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걸랑.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돼 있었지? 감각 기억, 그다음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를 보고 나면 감각 기억에도 1초 정도 기억이 돼 있걸랑. 근데 우리가 기억해낸 게 감각 기억에서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롱텀 메모리의 효과를 알아보고 싶걸랑. 그래서 감각 기억 쪽을 지우려고 이런 매스크를 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테스트야. 여기 이거 보고 아까 너 공부했던 거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맞으면 yes, 틀리면 no 이렇게 하는 거야. 절차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검사 조건이 학습은 똑같은 거 이런 걸 하지만 검사 조건이 동일한 배열로 공간적인 위치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선형으로 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다른 거야. no라고 반응을 해야 돼. 그지? 그래서 문제가 된 건 얘하고 얘걸랑. 그러니까 논점은 그거라. 만일에 삼각형, 동그라미, 그다음에 네모 이런 식으로 언어화했다면 이렇게 나온 거나 이렇게 나온 거나 차이가 없어야 되잖아. 언어화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만일에 심상 같은 식으로 공간 정보를 갖고 있는 걸 뭔가 기억을 했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빨라야 되고 이런 경우는 느려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언어로 했걸랑. 언어로 이게 삼각형, 원, 사각형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학습 시기에 여기에 지금 언어로 된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지. 그런 다음에 테스트할 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을 갖도록 삼각형,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형 배열을 하기도 한 거야. 근데 만일에 언어가 그냥 뭐 삼각형이 있었고 원이 있었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게 더 쉽다는 거지 이거보다. 그래서 만일에 심상을 반대하는 학자들 얘기처럼 이런 심상에 대한 것들은 언어 의미에서 그냥 부수적으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면 이 조건이나 이 조건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지금 이건 도형으로 학습한 그 조건의 그래프고 이거는 언어로 학습한 그래프걸랑. 근데 보면 테스트할 때 동일한 배열을 가진 경우에 도형으로 학습이 이렇게 빨라. 근데 선형적으로 됐던 거 아까 일자로 이렇게 늘어났던 거 거기는 이렇게 느리다는 거지. 또 언어로 학습을 한 경우에는 반대가 좀 나타나고 있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뭐니? 도형이 위, 아래, 밑에 이렇게 된 것들을 사람들이 그런 모양 플러스 공간 정보를 기억을 했다는 거지. 심상이 있다는 거지. 다 언어적으로 만일 언어적으로 다 됐다면 이 두 그래프가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다 같아야 되지. 형태가. 근데 이렇게 다른 걸 보면 그렇지 않다. 되게 클리어하지, 그지? 실험이, 그지? 간단한 걸로, 그지? 그렇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거는. 이거는 여기 선생님들이 스탠포드 심리학과 교수님들이시걸랑. 스탠포드가 심리학 1위야. 그 랭킹에서. 여러분들 스탠포드 갔으면 좋겠다. 유학해서. 우리나라에 스탠포드 나오신 분이 한 분 있었지. 우리 심리학 분야에. 연대 출신이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셨어. 좀 아깝지. 그 아마 은사님일 텐데 쉘포드가.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우리가 만일에 심상 같은 게 뭐가 있다면 눈으로 보고 뭘 하는 것처럼 뭘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추론을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얘하고 간이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표준 자극이고 얘는 테스트 자극인데 처음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지. 학습을 시키지. 이런 거야. 이런 뭐 뱀처럼 생긴 뭐야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얘 사라진 다음에 얘를 딱 제시한 다음에 좀 전에 봤던 거 얘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게 회전된 거걸랑 그렇게 얘기하고 같은 거 다른 거야.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표준적인 걸 하나 이렇게 놓고 쟤를 이렇게 돌려보잖아. 이렇게 돌려봐서 이렇게 모양이 같아지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돌려야 되는 방향이 이게 크면 각도가 크면 어때? 많이 돌려야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고 실제로. 근데 뭐 각도가 작으면 조금만 돌려도 되니까 금방 맞추겠지, 그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심적으로 너 진짜로 그런 거냐? 눈으로 안 보고 그냥 한번 보고 보여주고 사라지고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두 개 같아 이렇게 판단하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보면 얘는 표준 자극이고 얘는 검사 자극인데 표준 자극하고 검사 자극하고 이 큰 각도를 나타내고 있고 y축은 알아맞히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도가 더 커질수록 어떻게 돼?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추는 것처럼 머릿속으로도 그렇게 돌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심상이 실제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막강한 증거지, 그지?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2차원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쉬운데 3차원 그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복잡하지.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뭐 뒤로도 돌려야 되고 뭐 이러니까 훨씬 어렵지, 그지? 너희 그거 봤어? 텔레비전에 뭐 이상한 애들 나오는 거 어떤 아이 그 뭐지? 왜 정육면체에 왜 이렇게 컬러 왜 빨간색 노란색 있어 이렇게 맞춰가지고 왜 이쪽은 다 노란색 여기는 다 파란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 그거 저도 하루 종일도 해도 못하겠더라. 이렇게 돌려고 뭐 내가 뭐 말하는 건지 알지? 근데 10초 만에 그 큐브 맞추더라. 그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천안에 사는 어떤 고등학교 2학년 아이던데 그래서 걔는 되게 잘난 체 하느라고 시장 그런 데서 턱 해가지고 이렇게 푹 이렇게 해. 그 사람들이 다 신기하니까 쭉 이렇게 둘러서 보고 그러더라고. 그 기자가 걔네 집에 가봤어. 그때 큐브가 여러 모양의 큐브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 그건 정육면체 제일 쉬운 거래. 어떤 건 팔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건 더 어렵겠지. 그래서 하나 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더라고. 그 왼손을 잡고 오른쪽 돌리는 거래. 그래서 얘 보고 뭘 시켰냐면 어떻게 했더라? 근데 심상 비슷한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보고 그리고서 똑같이 뭘 맞추는 건가 뭐 이런 걸 시켰을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걔도 막 돌리는 작업을 했겠지. 그치? 그래서 되게 이런 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되게 천재들이 저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지. 그치? 그러니까 천재들이 어떤 그런 건축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뭐 다리 같은 걸 뭘 하나 건설을 하거나 멋있는 건물 같은 걸 할 때 머릿속으로 다 그려본대잖아. 그치? 그려보고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 아니면 여기가 나오면 이런 모양이 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 그치? 그래서 아트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거 쓴다 그러고 저게 이제 그런 거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추는 것처럼 머릿속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런 과정이 있다를 보여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니네 집에 창문 몇 개 있어? 너 이름이 누구야? 너 누구야 이름이? 이름이 뭐야? 오재혁입니다. 오재혁이야? 아파트에 살아? 아니,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에 살아? 그러면 창이 몇 개가 있어 집에? 좀 많은 편. 아 많아? 그래서 그러면 부잣집이구나. 창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너희 집에 창문이 몇 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모양이 떠오르지, 그지? 이제 그런 게 심상이야. 그러면은 거기 문들 중에 창문들 중에 제일 큰 창문이 안방에 있어? 아니면 너 공부방에 있어? 거실에 있는 게 제일 아, 거실에 게 제일 크구나. 그런 식의 이제 심상이고 여기서 주사라고 표현을 한 거는 여러 개의 그런 물체들을 찾아가는 과정, 서치하는 과정을 스캔하는 과정을 주사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이거 먼저 볼까? 이것도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되게 오래됐어. 이거는 뭐냐면 위로 나와 있는 꼭지가 있으면 yes라고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F자 같은 글자인데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준 다음에 자,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바깥으로 꼭지점이 보이면 yes라고 얘기를 하고 안으로 들어간 꼭지점은 no라고 반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하면 여기 yes 해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또 yes 해야 되고 yes 해야 되고 여긴 no고 여기도 no고 여기도 no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렇게 하도록 했어. 그러니까 글자를 한번 화면에 보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시킨 거야. 근데 반응하는 방법을 하나는 말로다가 이거 나오면 yes, 여기는 no 이런 식으로 말로 하도록 했고 한 조건은 다른 조건은 예를 들어서 yes면 있으면 왼손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고 no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반응하라고 시켰어. 세 번째는 이렇게 y하고 n자로 쓰여 있는 용지 같은 걸 주고서 yes면 y에다 동그라미 치고 no면 n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이렇게 시켰어. 그리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그랬더니 지금 로직은 이런 거걸랑.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언어 코드를 좀 쓰고 있는 거고 얘는 운동 코드를 쓰고 있는 거고 얘는 일종의 공간 정보 등을 쓰고 있는 거걸랑. 그러면 우리 주의 그쪽에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그런 주의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되니? 경쟁을 해서 느려지지, 그지? 그러니까 아까 중앙주의 쪽에 동시에 두 개를 하게 되면 느려지는 것처럼 공간주의를 동시에 두 개가 쓰면 공간주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경쟁을 벌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공간주의를 쓸 거고 이 세 개 답지 중에 어느 게 공간주의를 쓰겠어? 얘는 언어주의고 얘는 모터고 얘가 공간 쪽이지. 그럼 이쪽으로 반응하는 게 제일 느릴 거라는 거지. 실제로 해보니까 얘에 비해서 얘가 느려진다는 거지.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했걸라? 말이 이거는 이제 그림 가지고 한 거고 얘는 언어 가지고 한 거야. 그래서 a bird in the hand is not in the bush. 이렇게 이런 문장이 들리고 거기에 명사가 있으면 너 yes라고 하고 첫 번째 단어가 명사면 yes, 명사 아니면 no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반응 모드를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하게 한 거지. 그러면 만일에 언어 같은 경우도 언어주의가 있을 테니까 반응 모드가 언어를 쓰는 경우가 방해를 많이 받아야 되고 다른 쪽 반응은 영향을 잘 안 받아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 실험을 해봤더니 그림을 보고 아까 그 F자를 보고 손으로 가리키게 한 거 그게 다른 조건보다 월등히 느리다는 거지. 세 조건보다. 그런데 문장으로 아까 명사 그거 말로 한 건 어떻게 되니? 이 경우가 제일 느려져야 되는 거지. 그지? 여기가 좀 느려지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니? 언어 정보를 쓰는 그런 지식하고 이런 심상 정보를 쓰는 것이 또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준 거지. 그지? 그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